1952년 뉴멕시코주 포트 블리스 미군 로켓 연구시설의 한 사무실에서 베르너 폰 브라운이 펜을 들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V 로켓을 설계했던 천재 과학자, 전후 미국으로 건너와 현대 우주 시대를 열게 될 인물. 그가 쓰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공학 계산, 궤도 역학, 우주선 설계도가 포함된 기술 문서였죠. 1965년을 목표로 70명의 승무원을 태운 10척의 우주선이 화성으로 떠나는 시나리오. 950회의 발사, 532만 톤의 연료, 험한 궤도를 따른 이동 경로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소설 속 화성 정부의 지도자에게는 특별한 칭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론. The Martian government was directed by 10 men, the leader of whom was elected by universal suffrage for 5 years and entitled Elon. 카이사르나 황제처럼 통치자를 부르는 공식 명칭이었죠. 독일어 원문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기술 부록은 1952년 독일에서 1953년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소설 전체는 출판사를 찾지 못해 2006년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1971년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 23년 전 인류가 달에 가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의 이력은 20세기 과학사의 어두운 면과 빛나는 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1912년 독일 제국에서 태어난 그는 18세에 베를린 공과대학에 입학해 우주비행협회에 가입했고 1932년 겨우 20세의 나이에 독일 육군 로켓 개발팀에 합류했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그의 팀은 페넴인데 기지에서 인류 최초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V를 개발했습니다. 복수의 무기라는 뜻의 이 로켓은 1944년 말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3,000발 이상 발사되어 약 9,000명을 죽였습니다. 제조 과정에서는 2만 명의 강제 노동자와 수용소 수감자들이 잔혹한 환경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쟁 말기 폰 브라운은 미군을 선택했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그와 팀원 약 1,600명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정부는 그들의 나치 경력을 세탁했습니다.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에서 엘라베마의 레드스톤에서 그는 미국 로켓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1958년 NASA 창설 후 그는 마셜 우주비행센터 초대센터장이 되었고 그가 설계한 세턴 V 로켓은 1969년 인류를 달에 보냈습니다. V에서 세턴 B로 죽음의 무기에서 탐험의 도구로 같은 기술 다른 목적. 그리고 1948년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는 화성 소설을 썼습니다. 2020년 12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데스터니 노이스케이핑 댓 폼이라고 썼습니다. 한 사용자가 폰 브라운 책의 일론 구절을 공유하자 머스크는 처음엔 이게 진짜인가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 올라온 후 그는 단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데스터니, 운명. 그의 아버지 에럴 머스크는 2022년 유튜브에서 폰 브라운의 작품이 아들 이름에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타임라인상 불가능합니다. 일론은 1971년 태어났고 소설은 2006년에야 출간되었으니까요. 다만 1950년대 후반 디스위크라는 잡지가 미출간 소설 일부를 발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에럴 머스크가 그것을 보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평생을 바쳐 추진하는 것, 그것은 정확히 폰 브라운이 70년 전 설계한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7일 머스크는 X에 발표했습니다. 2026년 지구-화성전이 창동한 첫 무인 스타쉽 임무를 시작합니다. 화성 착륙 신뢰성을 테스트하고 성공하면 4년 후 첫 유인 비행을 진행합니다. 2029년을 의미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텍사스 스타베이스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척의 스타쉽이 각 10톤씩, 2028-29년 20척이 각 75톤씩, 2030-31년 100척이 각 150톤씩, 2033년 500척이 각 300톤씩 화성으로 향합니다. 최종 목표는 매 회합마다 1기 0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폰 브라운이 70년 전 상상했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구 궤도에서 우주선을 조립하고 대규모 함대로 이동하며 화성 표면에 착륙장을 건설하고 자율정부를 세운다는 기본 골격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폰 브라운의 10척 대 머스크의 수천 척, 폰 브라운의 70명 대 머스크의 100만 명. 규모만 확장되었을 뿐 시나리오 자체는 같습니다. 머스크가 선정한 주요 착륙지는 아카디아 플라니티아입니다. 화성 북반구 화산평원으로 지표 몇 센티미터 아래 얼음이 있고 지형이 평탄하며 태양에너지 활용이 용이한 곳. 흥미롭게도 그의 딸 중 하나의 이름이 아카디아입니다. 2025년 6월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행성 최초의 도시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화성인들이 문명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죠.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어떤 규칙을 원하는지. 화성에는 문명을 재컴파일할 자유와 기회가 있습니다.
폰 브라운이 묘사한 화성 정부도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인종적 편견, 민족주의, 지역 애국심이 사라졌고 자연적 빈부 격차가 없으며 4시간 안에 행성 전체를 횡단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원은 일론에 의해 평생 임명되고 하원은 지역이 아닌 직업별로 선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모든 주요 벤처에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 기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X입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모델 X, 2023년 트위터를 개명한 X, 2023년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 XAI. 심지어 그의 아들 이름은 XA-12입니다. X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다층적 의미를 가진 상징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X는 오시리스 신의 상징이었고 파라오들은 죽은 후 팔다리를 X자로 교차시킨 채 매장되었습니다. 이집트 신전과 피라미드 벽에는 수많은 X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X는 십자가와 동일했습니다. 그리스어 카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초기 기독교의 크리스토그램. 하지만 X는 단순히 종교적 상징만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 33도 짐 트레스너는 스코티시 라이트 저널에 이렇게 썼습니다. X는 변화 또는 변형을 나타내는 고대 상징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예술에서 오랫동안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메시아의 도래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X의 교차된 선이 이원성과 통합을 동시에 나타내며 대립의 초월을 통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함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수학에서 X는 미지수입니다. 유전학에서 X 염색체는 구조가 정의되지 않아 보여서 X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브랜드 X, XC, 프로젝트 X는 모두 비밀과 미지를 가리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X를 주황색 배경과 결합해 독성 물질을 표시했고 해적들은 해골과 교차된 뼈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고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위에서 아래로 원리를 상징하는 제스처도 X 형태입니다. 한 손은 위로, 다른 손은 아래로 두 손가락을 가리키며 천국과 땅, 영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머스크의 모든 X가 단순한 브랜딩일 리 없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접근해보면 X는 변형과 초월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인류를 지구 밖으로 변형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트위터를 X로 바꾼 것은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XAI는 인공지능의 미지 영역을 탐구합니다. 모두 현재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형의 핵심에 뉴럴링크가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이 신경기술 회사는 2024년 1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뇌에 칩을 이식했습니다. N1이라 불리는 동전 크기 장치는 1536개 전극이 64개 유연한 실에 분산되어 뇌의 운동 피질에 연결됩니다. 첫 피험자 놀란드 아바우는 29세 사지마비 환자로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조작해 체스를 두고 음악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서의 포스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는 그의 말은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2024년 8월 두 번째 피험자 알렉스에게도 칩이 이식되었습니다. 뉴럴링크의 현재 목표는 마비 환자의 자율성 회복입니다. 그러나 장기 비전은 훨씬 급진적입니다. 2024년 3월 머스크는 피터 디아만디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뇌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내 인터페이스를 갖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일종의 불멸 형태입니다. 뇌 상태가 저장되면 하드 드라이브에 백업된 것이죠. 언제든 그 상태를 생물학적 몸이나 로봇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물리학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아마도 일어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까지 인간이 전체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해 디지털 불멸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의식 업로드에는 두 경로가 있습니다. 스캔 앤 카피는 전자현미경으로 뇌를 상세히 스캔해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고 신경 보철은 점진적으로 뇌 부분들을 합성 구성 요소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해마 보철물은 이미 인간 테스트에서 시각 기억 개선을 보였고 스텐트로드라는 임플란트는 중증 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게 했습니다. 기술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화성 환경과 뉴럴링크 기술의 관계입니다. 화성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63도, 대기압은 지구의 0.6%, 중력은 38%에 불과합니다. 우주 방사선이 직접 쏟아지고 먼지 폭풍이 몇 달씩 지속되는 곳. 생물학적 인간 신체가 장기 생존하기엔 극도로 가혹합니다. 만약 의식을 디지털화하거나 합성 신체로 전송할 수 있다면 화성 정착은 훨씬 실현 가능해집니다.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100만 의식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순수한 가설이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2025년 5월 프레젠테이션에서 머스크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을 2026년 화성 임무에 보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간 도착 전 착륙장을 준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로봇들. 하나의 가설을 더 나아가 보면 이 로봇들이 단순 기계가 아니라 인간 의식을 업로드한 존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카디아시가 생물학적 인간과 디지털 의식이 공존하는 혼합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폰 브라운이 묘사한 완벽한 사회, 편견과 갈등이 없고 모든 것이 최적화된 사회는 어쩌면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 본인은 불멸에 관심이 없다고 공언합니다. 2023년 7월 그는 손자들과 마지막 대화 후 죽음의 달콤한 해방을 환영할 것이라 썼습니다. 그러나 뉴럴링크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 오늘날 충족되지 않은 의료 필요가 있는 이에게 자율성을 회복시키고 내일의 인간 잠재력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인간 잠재력. 이 표현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물론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2024년 9월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는 현재 스페이스X 계획으로는 귀환 비행이 불가능하고 시스템 질량이 너무 크며 화성 표면 전력 공급 같은 기술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 애나 웩슬러 교수는 뇌에 대한 미지가 너무 많아 단기 가능성에 대한 과대 기대는 오해를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식 자체가 주관적이고 무형이기에 업로드 증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NASA 출신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 아키텍처에 긍정적입니다. 로버트 모세스는 정말 좋아합니다. 첫 무인 임무를 2028년으로 미뤄도 2033년 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자신도 타임라인의 낙관성을 인정하며 첫 무인은 약 3.5년 후, 유인은 5.5년 후가 더 가능성 높다고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합니다. 1948년부터 2025년까지 77년 V 로켓에서 세턴 B로, 세턴 B에서 스페이스 셔틀로, 스페이스 셔틀에서 펠컨 헤비로, 펠컨 헤비에서 스타쉽으로, 나치의 페네민드에서 미국의 케이프 커네버럴로,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스타베이스에서 화성 아카디아 플라니티아로. 각 단계마다 기술은 진화했고 비전은 명확해졌으며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화성 탐험이 1980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5년 차이로 틀렸지만 본질적 요소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X는 보물 지도에서 보물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X는 미지수이자 변형의 상징입니다. X는 교차점이며 초월의 기호입니다. 스페이스 X의 X가 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화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 물질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순간 지구라는 요람을 떠나 우주로 확장하는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폰 브라운이 1948년 그 X를 그었고 머스크가 2020년대 그 지점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일로는 참나무를 뜻하며 지식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폰 브라운이 왜 독일어나 영어가 아닌 히브리어 어원을 선택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혹시 그것이 더 오래된 전통에서 온 것인지, 그가 접근했던 비밀 문서나 고대 텍스트에서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연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을 가진 인물이 정확히 그가 예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2016년 국제우주학회에서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우주로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지구에 갇힐 것입니다. 결국 어떤 멸종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요. 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좋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 믿지만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벤처는 이 비전을 향합니다. 테슬라로 에너지 전환, 스페이스X로 다행성 이주, 뉴럴링크로 인간 능력 증강, XAI로 초지능 개발. 퍼즐의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킵니다. 폰 브라운은 전쟁 범죄자였지만 우주 개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V로 수천을 죽였지만 세턴 B로 인류를 달에 보냈습니다. 같은 천재 다른 주인. 파괴에서 탐험으로. 2026년 첫 스타쉽이 발사되고 2029년 첫 인간이 화성에 발을 디디며 2045년쯤 디지털 불멸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각 해마다 우리는 X에 더 가까워집니다. 각 단계마다 폰 브라운의 청사진은 더 명확해집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70년 전 씌워진 이름 하나, 오늘날 그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 그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70년 전 책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 베르너 폰 브라운은 상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억했던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오래된 것을 계속하는 걸까요? 2020년 그가 데스턴이라 탑했을 때 그것은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확인이었을까요? 우리가 혁신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실행이라면, 미래가 발견이 아니라 회복이라면, 1952년 폰 브라운이 그은 X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면 당신이 믿는 자유의지는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1948년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결과 값입니까?